계속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좀 들어주시고요. 무엇보다 현재 도시의 문제는 이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설계학회에서는 다항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도시 문제를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학술 세미나도 마찬가지로 도시 행정과 그다음에 공공항 전문가, 도시 계획, 그다음에 도시 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항 소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항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번에 세미나가 구성이 됐고요. 발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회를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시는 학회 회원분들과 그다음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주제 발표 첫 번째인 군 공항을 둘러싼 갈등 원인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님이신 강인호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의 강인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 전에 제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오하이오 주립 에크론 대학에서 저는 어반 스터디즈에서 도시행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대 행정학과에서 도시행정 지방자치 인력 개발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행정을 미국서 공부할 때는 저희 전공 트랙이 이제 어반 팔러시, 그다음에 어반 스터디즈, 그다음에 어반 플래닝 해서 이거 플래닝 쪽 친구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는 서로 어프로치가 좀 틀리다 보니까는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이 도시 어반 플래닝을 제대로 전공하는 이 도시설계학회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반갑고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한 가지인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 그 갈등이 왜 발생했고 그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고 있고 이 갈등을 갖다가 완화 또는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라틴어인 conflictus라는 뜻에서 유래되는데 이것은 이제 힘으로 부닥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가른 치기 좋지 그 등은 등나무. 여러분 이 등나무하고 칡나무가 아주 꼬불꼬불한데 여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복할 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게 되면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르디우스 매듭보다 더 얽히고 설킨 게 바로 갈등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 갈등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은 학자들의 백그라운드가 행정학이냐 또는 사회학이냐 심리학이냐. 이 심리학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행정학에서는 집단의 갈등, 그다음에 사회학에서는 주로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어프로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갈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갈등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게 되면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의존성하고 중립성. 그러면서 이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갈등 해결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갈등에서도 공공 갈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정부, 즉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공항이 위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 이전 같은 경우는 소위 공공사업 입지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요, 군공항으로 대한 갈등은 공공 갈등에서 나타나는 이 개발 이익하고 환경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 지방정부,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군이라는 특수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가 덧붙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른 갈등에 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음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보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해관계 갈등이 있고, 또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종전 부지와 공항이 이전한 이전 부지를 둘러싼 그 이 지역 간의 갈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군공항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냐면은 이 군공항의 그 주변 피해가 다른 군사 시설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광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제1전투비행단이 있는 이 광주공항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다른 16개 전술기지 공항에 비해서 그 소음도가 더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이제 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 제가 발표하고 있는 그 PPT 자료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유물을 좀 봐주시고, 그 일반적으로 군공항을 그 둘러싸고 있는, 잠깐 죄송합니다. 좀 제가 지금 기계치가 되다 보니까 이 기계 조정을 잘 못해가지고, 예. 일반적으로 그 군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예, 일반적으로 그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어떤 일방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상부터 출발합니다. 즉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이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갖다 해소를 안 하죠. 그러니까 윽박지르죠.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갈등의 국면이 이제 확대 발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일치라든지 어떤 그 정책 갈등이 보면은 전략이 DAD 방식이거든요. 디사이드.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데드 방식인데 E. 그 다음에 아나운서 해버리고, 그 디펜스 하는. 이런 식의 그 전략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얼마 전에 8월 달에 그 올 1월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한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갈등관리 전략이 전통적인 데드 방식, 즉 DAD 방식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EDA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즉 지역의 주민들을 갖다가 인게이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숙고, 딜버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외부 불경제를 해소시키는 가장 큰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를 발생시킨 당사자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상호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교섭이 안 됐을 때 바로 이 조정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정자 역할이. 이 대구공항 같은 경우가 성공적으로 그 끝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또 광주 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이 조정자 역할을 잘했는데, 아쉽게도 광주를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있어서는 중앙정책 국방부는 방관자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전남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광역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자치단체 장이 이 역할을 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도 이제 큰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예. 이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정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정자 역할 못지않게 이 보상체계입니다. 보상체계. 제가 2003년도에 당시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 연구 영역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전라남 호남 지역의 지방정부 간 갈등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그때 1년 동안 그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은 이 보상체계를 갖다가 확립하는 거예요. 즉 종전부지나 이전부지의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발표하고 있는 보상책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체계가 상당히 그 갈등 관리 전략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1980년대 이후부터 이 군공항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주요 수건 사업이 뭐냐면 이 소음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2010년 11월에 군소음 피해 보상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난 뒤에 이 배상금이 국가 재정에 지금 막대한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그저만 하더라도 이제 소위 이 군공항 주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은 윽박지르고 권위적 정부 때 그냥 무시해버렸었는데 이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그 이 피해 보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군공항 문제에 상당히 이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3년 4월달에 군공항 이전 및 지변 특별법이 완성이 됩니다. 특별법. 이 특별법이 되면서 지방 그 16개 전술 공군 기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군공항을 딱 이전할 수 있는 그 요구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공항 이전 사업의 특성과 문제점, 이 다른 군사 시설과 달리 또 다른 또는 그 이런 혐오 시설과 달리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그 특성과 문제점은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대규모 이 사업 부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이 군공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기 우리 그 뭐 공군 출신도 계시겠지만 3km 이상의 활주로 확보해야 되고 1000여 동의 군사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보통 여의도의 한 5배 규모의 부지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확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이전이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 기부대여 양효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선투입해가지고 회수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긴 이 세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3년 4월에 이제 소위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제정되었는데 수원시하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이제 이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형평성 문제 나와가지고 이 법에는 어떻게 제정되냐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아니요 잠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술 항공 작전 기지 16개 있습니다. 16개. 이 16개를 대상으로 이 16개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그 이 군공항 이전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는데 13개 같은 경우는 그 군공항이 있음을 해가지고 소음 피해보다는 군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소위 경제효과 파급력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덜하죠. 근데 좀 큰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원시하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전 사업이 지금 그냥 흐지부지 돼 있고 알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군위하고 의성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8월 달에 이전 부지가 확정이 됐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은 이 군공항 전술항공기지안이 16개인데 이 16개가 전부 다 이전을 건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세 군데가 지금 그 이전을 갖다 요구하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 공군비행장의 현황을 좀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광주 같은 경우는 조종사를 갖다가 교육하는 고등교육 비행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다른 군공항에 비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또 이 광주공항의 훈련용 비행기가 T-50인데 이게 아주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공항에 비해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군공항은 아주 소음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최적지로 있는 게 무안공항인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2007년 11월 8일에 이게 완공이 되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한번 그냥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의 영역을 보면은 광주 군공항이 64년 1월에 개항을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 다운타운에서 한 10k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 전부 다 대부분 농지고 그러니 소음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상무대가 이전하게 되면서 상무지구에 도시의 부심권이 개발되고 또 도시권의 외연적인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시화 확대되면서 이 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1990년대부터 광주광역시하고 광산구 그리고 의회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과 군사공항 이전에 대한 지속 촉구를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해 버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이제 착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초 이제 무안공항은 알다시피 광주공항하고 모포공항의 이전 및 통합을 전제로 건설됐거든요. 그리고 당시 국방부는 무안국제공항 지역의 이 일전투 비행단, 광주 공군 비행장 이전이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그 이전에 대한 정부 계획을 갖다가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광주공항을 둘러싼 그 갈등의 쟁점은 이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과 함께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찬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내선 이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양자 대립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통합공을 하면서 군위하고 의성의 입지 보지에 케어 베이스, 즉 대구공항이 올라가고 민간공항도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냥 군공항만 넘어가라. 또 광주 내에서도 시의 입장과 광산구 입장이 틀립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소음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다 이전하라는 것이고, 일부 광주시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야, 소음은 항공기 소음, 군용 비행기 소음이 크지 민간공항의 그 소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을 포함한 이 민간항공 여기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공항을 하라. 반면에 무안 같은 경우는 과거의 그 기업도시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내세우면서 야, 무슨 소리냐? 민간공항 와라. 군공항 오지 말라.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수원과 대구와 다른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음 피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소음을 둘러싼 환경 갈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 체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 그 다음에 이제 종전 부재하고 이주 부재에 대한 이주 부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의 갈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소음 피해를 보게 되는 말입니다. 이 광주공항의 그 소음 정도가 여기가 제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공항에서 상당히 좀 높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소음 피해 같은 경우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제가 이 PPT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소음 피해 갈등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소음 피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심이 확대되면서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그 항공기 소음 관련 주거를 위하는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걸 갖다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정부가 소위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초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이버는 바로 뭐냐면은 재산세거든요. 소위 그 지방재정 하층을 위해서 기초지방정부라든지 광역지방정부가 소음이라는 것을 갖다 무시하고 그냥 건축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적도 증폭되게 됐던 겁니다.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소음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이 광주공항의 소음 관련돼서 연구를 추진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 광주공항을 둘러싼 갈등 당사자 중에서 이제 광산구 입장은,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공항을 갖다가 폐지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항 이전 계획을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공군에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교통부하고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이 이제 개항하게 되면은 또 KTX 건설에 따라 가지고 국내선 이전 계획을 골자로 공항 이전 계획을 발표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2008년도에 2월에 국방부하고 광주광역시는 이 광주공항 내 군용 비행장 이전 사업 추진을 갖다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안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역시 뭐냐면 공군 비행장이 오지 말아라. 기업 도시 개발하고 기업 유치 차질 하고 또 그 지역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공항만 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안 지역의 주민들이 봤는데,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하고 입장 차이가 여러 나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광 자체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2009년 3월에 무안군 같은 경우는 공군 비행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고 있죠. 물론 이제 입장 변화는 약간 있었습니다. 입장 변화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입장 변화가 있냐면은, 이건 또 갈등 당사 말씀드리겠는데, 광주 공군 비행장을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로는 역시 그 광산구 주민, 광산구하고 광주광역시 무안 국방부가 있겠죠.
이 광산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 이전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광주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재 광주공항의 민간공항이 지금 계속해서 존치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광주시 내에서도 광산구하고 광주광역시 입장이 좀 틀릴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좀 갈등을 갖다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광주광역시 KTX 완전 개통 이후에 국제선 이전 여부를 갖다 논의했다 발표했는데, 이 무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전히 민간공항이만 온다. 그러나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집니다. 무안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무안군에서 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보전책을 갖다가 완전한 보전책을 갖다 만들어준다고 한다면은 군공항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또 그 입장 변화가 다시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방부 같은 경우가 이 조종자 역할, 이 군과 지역 이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간의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될 때 이 국방부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위 군공항을 둘러싼 광주의 이 갈등을 갖다 증폭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요인으로 지금 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등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제 갈등 원인을 보면 이제 광주공항을 위한 갈등의 핵심자는 해당 자치단체하고 국방부 간의 갈등이 아닌 종전지, 즉 여기 지금 현재 그 광주 군공항이 있는 지역이하고 이전 후지의 갈등, 즉 뭐냐면 지자체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한 동시에 해당 지자체인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는 표면적으로는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은 내실은 지역의 이익을 갖다 우선 향하기 때문에 충돌해서 이 광주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이해관계 갈등인 동시에 지자체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대구라든지 수원과 다른 갈등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그 논의를 좀 해보면요, 광주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한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갈등 당사자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같은 경우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이 갈등과 구조를 가지고 전혀 지금 그 조종자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이전과 관련된 또 다른 갈등은 이제 그 광주 지역의 주요 갈등 대상자하고 무안 지역의 주요 갈등 대상자들인데, 광주 지역의 갈등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광주 군공항 공군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내선하고 국제선 이전에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무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안공항의 적자를 갖다 흑자 돌리기 위해서 이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주최하고, 그리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해결 여부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 이 입장을 갖다 되풀이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저께까지도 거의 뭐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의 이전 문제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과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군공항 유치가 무안국제공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피해가 예상되는 무안 지역 축산업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에 무안군 관계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내선 유치, 축산업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과 대책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군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작년에 또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공항 이제 선폐율과 관련해서 선폐를 보면요, 광주 군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이전의 그 선결 조건으로서는 후보지와 장기간의 논의가 진행된 사례인데,
이런 지금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이전 비용 마련, 이전 부지 선정 등으로 군공항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점을 보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광주와 역시가 이전 후보지인 전남에 충분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민간공항 이전과 결부돼서 논의하면서도 이런 이전지 선정, 이전 조건 등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 중재자가 없다는 거. 이번에 이 갈등 중재자를 제가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은 대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갈등이 발생했던 원인과 갈등이 증폭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개 과정이 우리 광주 군공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원하고도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국방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보통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소위 not in my front yard, 님비, 좀 혐오 시설, 님비인데 이걸 갖다가 이 국방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 님비를 갖다가 핑계를 받기나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국방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갈등 중재자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갈등 해결 방안이 뭐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CS도 나오셨는데, 의원님 나오셨는데, 광주군광을 둘러싼 갈등의 대응은 군과 지방정부의 소통 및 협력 체제 부재, 갈등의 초기 대응 부실, 갈등 인심의 해결에 있어서 개별 사안별 접근, 갈등의 정책 관리와 해결 방안의 모색의 특징을 갖다가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제가 PPT 발표 자리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지극히 그 학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생략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에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이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요. 그걸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은 뭐냐면 갈등의 선제적 예방하고 원활한 합의 도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이 광주의 군공항을 둘러싼 이러한 갈등들을 갖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갈등 관리 방식에 있어 선제적 예방, 즉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DD 방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갈등 관리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 EDD는 뭐냐? 이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갖다가 먼저 끌어들인 인게이지 하고 그 다음에 참여와 수기를 통해서 학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딜리버레이트하고 그 다음으로 결정하는 디사이드하는 EDD 방식. 이게 요즘 그 소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갈등 관리 전략 방식인데 이런 EDD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갖다가 해야겠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소위 도시 계획, 도시 재개발, 지역 회생, 도시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책들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참여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다 구축하는 데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그 원동력은 지방정부, 국방부가 돼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2003년도에 그 한 1년 동안 저기 연구전 시험을 해가지고 호남권의 지방정부의 간 갈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때 봤더니요. 이 조정자 역할이 역시 중요한데 그 조정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돼요.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과 리더십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즉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벌할 때 이 고리디우스 매듭을 갖다가 푸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끈을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넣어서 단칼 자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리더십. 그런데 아쉽게도 광주와 전남의 도지사와 시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것이 광주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고 확산시키고 있고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장들이 조종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와 관련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다 필요하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 사례 말씀드리면 유럽도 2014년 이후부터 이 나토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역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 사례를 갖다가 제가 우리 박성진 교수하고 염대범 교수하고 우리 언제죠? 유럽을 2018년? 근데 2018년도에 제가 그 독일과 프랑스 지역과 이제 폴란드 지역을 쭉 다니면서 봤더니 유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법률들하고 도시 재정비, 도시 재생, 도시 계획법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도시 계획과 관련된 법률들이 이 별개죠. 군공항 사업하고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 재정비, 도시 재생, 도시 계획법 이런 관련 법들이 서로 연계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군공항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 갈등이 소음 갈등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음에 대한 정확한 소음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지도 작성을 통해서 이 소음지에 따라서 주거지를 어떻게 하고 또 활동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공항을 둘러싼 갈등 원인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강현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